자, 강추위가 찾아온 12월의 둘째 주 연블리의 비밀노트 열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시장은 좀 그래도 편안했던 것 같아요. 편안했어요. 예, 굉장히 잔잔하게 조정이 하루는 나왔는데 뭐 그렇게 큰 조정도 아니었고 뭐 미국도 굉장히 안정적이었죠. 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 좋았고 특히 제일 걱정했던 게 FOMC 맞아요. 이건데 이제 금리는 인하했고 사실 좀 매파적으로 해석은 됐지만 연준에서 이제 매월 400억 달러 정도 국채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좀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발표하니까 시장이 놀래가지고 이게 호재로 좀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걱정했던 오라클은 실적을 내놨는데 여전히 우려를 해소시키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뭐 증시에 크게 악재로 작용 안 했고 그리고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한테 좀 부담은 좀 됐지만 그래도 일단 계속해서 오라클이나 또 이번 주에 발표했던 브로드콘 같은 기업들의 뭐 투자는 계속되기 때문에 반도체한테 나쁠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국에서는 요즘에 좀 조선방산이 좀 약하긴 한데 근데 요새 너무 뜨거운 게 이제 땅 가진 기업들이 땅 부자 기업 저 신세계 고속 뭐 천일고속 네. 뭐 이런 데들이 막 급등해가지고 네. 뭐 하루 이틀 오른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오르고 있어서 오랜만에 건설주들이 진짜 관련해서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도주가 좀 쉬는 가운데 조금 이제 종목 장세가 펼쳐지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정감을 찾았던 한 주 속에 FOMC가 어쨌든 열렸고 12월 금리 인하가 이제 단행이 된 거잖아요. 네. 자, 요거 좀 자세히 그때 알아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금리는 1회 인하했고 3번 연속 인하한 거예요. 3번 연속. 근데 이제 내년에 3번은 더 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했는데 점도표를 찍잖아요. 네. 점도표 찍은 거 보니까 변한 게 없어요. 한 번만 인하한대요, 내년에. 그 시장이 좀 실망했죠. 한 번밖에 안 한다고? 근데도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걸 좀 좋게 해석했던 게 파월 의장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좀 평가도 좀 하긴 했지만 경기에 대해서 앞으로 경제 전망을 수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전망은 낮추고 GDP 성장률을 올려버렸어요. 이건 너무나 좋은 조합이죠. 물가는 안정화됐는데 경기가 좋아진다. 네. 사실 이게 좀 맞지 않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경기는 좋은데 금리 낮춘다는 얘기죠. 물가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좀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시장은 일단 좀 환호를 했고 그리고 3명이 반대했는데 1명은 0.5% 인하해야지 0.25%가 뭐냐. 그러니까 오히려 좀 강하게 인하를 주장했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빼시면 되고 2명이 실제로 반대한 거죠. 금리 동결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역시 시장의 그 예상에 거의 부합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시장은 인하 자체는 어쨌든 뭐 그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인하를 했지만 내년에 3번 하는 게 아니라 1번 하는 것 때문에 약간 좀 물음표가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시장은 다시 재해석을 했습니다. 설마 한 번만 하겠냐? 3번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은 나름대로 이번 FOMC를 평가할 때 3번의 금리 인하는 내년에 또 가능할 것 같다. 네. 아까 말씀드린 물가 전망을 낮췄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일단은 긍정적인 좀 반응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파월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왔어요? 이게 사람이 바뀌면 안 되는데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두루뭉실하게 정확하게 말을 잘 안 하잖아요. 맨날 뭐 데이터 보고 하겠습니다. 이러던 분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말년병장이라고 이제 사람이 바뀌었다. 뭐냐면 갑자기 선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시장이 좋아하는 발언들을 몇 개 해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 내년에 꺾인다. 내년 1분기가 물가 고점이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관세의 영향은 일시적이고 물가 꺾이고 고용은 좀 안 좋으니까 신경 써야 된다. 이 얘기는 뭐죠? 금리 인하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점도표는 한 번인데 파월 의장 말 들어보면 3번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가 제일 시장이 놀랬던 게 월간 400억 달러로 미국의 채권을 매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장은 25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했는데 400억 달러만 매입을 한. 그러면 이제 시장이 국채 매입을 하면 돈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이 유동성을 주입을 해주는 거죠, 시중에. 그러면 당연히 자산 가치가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실 예상을 못했어요, 시장이. 네. 이번 주에 바로 시행한대요. 시행 시기를 늦추지 않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파월 의장의 발언이 바뀌었고 거기에 월간 400억 달러의 단기 국채 매입 이 두 가지가 시장을 좀 환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도 앞서 얘기해 주셨던 거 좀 하나하나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오라클, AI 버블 진앙지라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주가는
안 좋았어요.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실적은 좋아요. 이번에도 계약잔고라 그러죠. 수주인데 수주가 전분기 대비해서 14.9% 증가했고 작년 동기 대비로는 438% 네. 증가했으니까 여전히 좋습니다. 수주는 잘 되고 있는데 시장이 뭘 걱정하냐면 이 수주 받는다고 돈 받는 게 아니라 이 수주를 매출로 바꿔야 되거든요. 시간이 걸리죠. 우리가 선박을 수주하면 선박 수주했을 때 계약금만 받잖아요. 그리고 다 배 만들어서 납품할 때 받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데이터 센터를 다 지은 다음에 계약을 했던 게 이제 현금화가 되는데 데이터 센터 짓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27년은 돼야 되고 어쨌든 수준 느는데 당장 돈 버는 건 아니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의심을 여전히 하고 있고 네. 거기다 투자는 또 더 많이 하겠대요. 아니 돈이 없는 회사가 자본 지출이 기존에 350억 달러인데 이거를 500억 달러로 또 늘려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걱정하는 거죠. 야, 넌 돈도 못 버는데 왜 투자만 하냐. 이런데 근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반도체한테 호재잖아요. 투자를 더 하는 거니까. 네. 호재인데 오라클만 봤을 때는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죠. 돈은 당장 현금은 안 벌리는데 빚을 내 가지고 투자는 더 하겠다. 150억 달러면은 우리 한국 돈으로 20조 원 정도 되는 막대한 돈이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걱정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아무리 여기 CEO가 좋은 말로 달래도요. 필요가 없어요. 시장이 안 믿어버려요. 그래서 AI 버블은 아니에요. 버블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오라클 같이 조금 이제 체력이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기업들은 일단 시장에서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다. 그 의심이 가진 않았다. 그러나 처음에 오라클 빠졌을 때 그 충격보다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모르는 건 아니다 보니까 좀 증시 전체로는 충격이 좀 덜했지만 어쨌든 시장은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 한 애널리스트는 제목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맛집도 웨이팅이 길면 화가 난대. 그러니까 빨리 돈을 벌란 얘기예요. 되게. 우린 못 기다린다 이제. 네, 그런 표현을 한 것처럼 데이터 건설 빨리 끝내고 네. 돈을 빨리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도 얘기하셨는데 간단하게 짚어봐 주세요. 브로드컴은 그냥 나무랄 데 없이 실적이 너무 좋았는데 여기 이제 왜 좀 빠졌냐면 내년 매출액을 전망을 하잖아요. 이게 그대로 지난번하고 동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눈높이가 올라가는데 아니 왜 동결시키지? 뭐가 안 되나? 근데 되게 또 자신감 있는 멘트를 했는데 동결시키니까 시장이 이제 일정 부분 좀 실망했고 또 AI 반도체 사업부가 이익률이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 매출이 늘면 이익률이 줄겠죠. 그 두 가지에 대한 부분. 근데 전체적으로는 브로드컴도 수주도 잘하고 있고 매출도 늘어나고 또 투자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또 구글과 함께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일단 이번에 주가 빠진 거는 제가 봤을 땐 브로드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사실 브로드컴이 최근에 엄청 올랐거든요. 거기에 눈높이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뭔가 나오길 바랬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좀 실망 매물 나와서 좀 빠진 거 아닌가. 그래서 뭐 너무 우려할 뭐 그런 실적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도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H200 이 칩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중국 수출길이 열렸다. 근데 또 중국 정부는 기업들이 이거를 쓰는 걸 제한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엔비디아는 근데 요새 좀 주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호재잖아요. 미국 정부가 트럼프가 허가를 줬어요. 갑자기 다들 깜짝 놀랐죠. 안 한다고 했는데. 허가를 해서 그래서 중국과 좀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중국에서 됐어. 이걸 맞아요. 쓰지 마. 기업들한테 쓰지 마.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젠수당 또 황당했겠어요. 속으로는 이게 무슨 일이지? 예. 근데 기업들은 원해요. 원하는데 중국 정부 이제 싫다 이거죠. 그냥 중국에서 만든 칩 쓰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빈정상했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 딥시크가 몰래 또 이걸 빼돌려가지고 밀수해가지고 또 썼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보도가 있는데 엔비디아는 반박했어요. 그런 일 1도 없다. 네, 했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요 지금. 근데 이건 뭐냐면 중국에 수출을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이게 매듭이 확실해야 되는데 이도 아니고 지금 저도 아닌 상황이니까 혼란스럽잖아요. 주식시장 그걸 싫어하고 엔비디아 주가에는 부담은 아니에요. 어차피 엔비디아 젠슨항이 저번에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중국은 없앴어요. 그냥 매출 0으로 생각하고 매출 실적 가이던스를 내놨기 때문에 허가되면 플러스가 되는 거지 이거 안 된다고 마이너스 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0으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에는 중장기적으로 영향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시장은 매듭 짓길 원해요. 뭐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자꾸 매듭이 안 지어지니까 시장이 좀 이제 혼란스러워한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기를 원한다. 근데 언젠가 뭐 해결은 되겠죠. 그리고 요새 또 구글 TPU가 워낙 또 잘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 구글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경쟁자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최근에 주가가 조금
재미가 없는. 갑자기 모습입니다. 태양이 두 개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태양이 두 개가. 근데 그래도 아직은 엔비디아가 이제 왕태양이고 구글 TPU는 이제 한 10% 정도 되는 네, 아직은 소태양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큰 뉴스인데 스페이스X의 상장 가능성? 뭐 계획이라고 이제 해야 될까요? 일론 머스크가 내년에 상장 계획을 확인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수혜주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뭐 투자자가 있긴 또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금요일 오늘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다 폭등을 해버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 아니 처음에는 왜 올라가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스페이스X가 이게 보통 상장이 아니라요. 이제 이게 기업 가치가 지금 8천억 달러 얘기 나오는데 천문학적이네요. 천조가 넘어요. 한국 네, 돈으로. 진짜 천문학. 불과 2달 전에 4천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2배가 튀었어요. 지금. 야, 진짜. 불과 지금 5달 만에 2배가 튀었고 심지어 우리는 한국 돈으로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 찾아보니까 1,500조 얘기까지 나옵니다. 와,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깜짝 놀라고 있거든요. 이 정도 가치가 되나? 근데 뭐 그 정도 가치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은 뭐냐면 그냥 우주항공에선 거의 독보적 기업이잖아요. 사실 경쟁자가 없어요. 뭐 로켓 발사에서는 그냥 아예 경쟁자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높은 가치를 부여받는 것 같고 또 일론 머스크가 확실하게 답을 해줬어요. 내년에 상장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불확실성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상장하는구나. 그러면 스페이스X가 이제 투자를 더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 들어가는 로켓이나 만드는 기자재 회사들이 우리 한국에도 있어요. 있잖아요. 공급사들이 네. 몇 개. 그래서 그냥 다 같이 급등을 했고 미국에서도 로켓주들 있죠. 여기 우주항공 여기도 다 같이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또 숨겨진 수혜주가 구글 같아요. 구글이 지분 7.5% 갖고 있어요. 와. 그래서 지분 가치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이번에 상장하는 거 가정해서 86조 정도 됩니다. 지분 가치만. 그러니까 어쨌든 구글도 숨겨진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이게 내년에 상장하지만 상장이라는 게 계획은 하지만 언제든 바뀌기도 하니까 지금 우주항공주 이렇게 그냥 갑자기 급등하는 건 저는 조금 조심하자. 펀더멘트가 상관없이 그냥 올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승은 일단은 오르면 조금씩 이제 비중을 줄여 나가는 전략이 낫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회사의 실적이 좋고 수주도 잘 되고 구조적으로 오르는 건 그거 편승해서 가시면 돼요. 네. 뭐 반도체처럼 이익이 나서. 계속 그렇게 근데 지금 되고 우주항공은 이익과 별개로 그냥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고 상장한다, 하니까 그 한마디. 그럼 수주 나오겠지. 그냥 막연한 기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주가 폭등할 때는 오히려 반대로 한번 좀 끊어놓고 다시 좀 빠질 때 나중에 보는 그런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영향이 없어요? 테슬라도 호재예요. 왜냐면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주들한테도 예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스페이스X 상장하면 선물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뭐 이게 스페이스X 주식을 줄 수도 있고 합병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테슬라랑.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뭐 명확하진 알 수 않지만 없지만. 예, 테슬라 주주분들도 내심 기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우리한테도 뭐가 오지 않겠냐. 예, 그래서 요새 주가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매크로 소식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이란이 미국에 이제 화해 제스처를 취했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종전을 어쨌든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런 흐름대로라면은 유가가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종전해버리고요. 이란 제재가 만약에 풀린다. 이란이 이제 네. 핵포기 완전 해가지고 핵 합의를 해서 그러면 이 두 나라가 러시아하고 이란 그 원유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산유량이 미국이 1위고 사우디 2등, 러시아 3위, 캐나다 4위, 이란이 5위예요. 이 두 개 러시아, 이란이 갑자기 물량이 쏟아지면 원유는 공급과잉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럼 유가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제일 바라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트럼프죠. 유가가 떨어지면 물가가 잡혀서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있고, 근데 일단 이란도 왜 이렇게 그럼 갑자기 바뀌었냐. 미국의 기자도 막 초청해서 인터뷰도 하고요. 갑자기 좀 분위기가 바뀌었고, 보통 이제 그 이란 같은 경우는 그 여성분들이 히잡이라고 이렇게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단속을 안 한대요. 옛날에 한번 뉴스 보시면 다 지금 막 단속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풀어주고 있대요. 약간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너무 그동안 좀 억압을 받았던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불만도 나오다 보니까 또 제재가 너무 오랫동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고에 빠지는 뭐 국민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불만을 잠재우는 방법은 미국과 손잡는 거죠. 손잡고 경제 원조도 좀 받고. 트럼프가 제일 원하죠. 트럼프는 반드시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욕심이 있어요, 지금.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순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뭐 가능성은 좀 저는 있다. 뭐 당장 아니더라도 그래서 유가에는 하락 요인이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가의 하락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2026년 이제 뭐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글로벌 금융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전망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내용 정리해 보죠. 네, 한번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이런 이제 아주 유명한 투자 은행에서 내년 전망을 했는데 일단 경제는 성장 쪽으로 좀 보고 있어요. 관세 부담이 이제 왜냐면 관세 다 끝났잖아요, 네. 사실. 그다음에 실질 소득 증가하면서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물가도 안정화. 개인 소비 지출 중 물가 지수가 거의 한 3% 가까이 되는데 이게 2.3까지 떨어진대요. 물가 안정. 근데 고용은 생각보다 좋지 않다. 이 근데 고용이 안 좋으면 뭐라죠? 금리 인하하겠죠. 이게 나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연준은 금리 인하할 거다. 다만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이 다 금리 인하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동결하잖아요. 일본은 인상하고 그러니까 좀 차별화된다. 그다음에 선진국 증시는 좀 비싼 것 같다. 네. 미국은. 그래서 상승률은 좀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 낮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지난 몇 년간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 금리 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금리 인하 기조는 가는데 의외로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할 수도 있대요. 미국 같은 경우. 그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나 이제 뭐 달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달러는 서서히 약세를 보일 것 같고 채권 가격도 뭐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자재는 역시 금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값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신흥국이 미국보다 좋고 신흥국 이제 우리도 포함되겠죠. 유가는 떨어지고 달러는 약해지고 금리는 어쨌든 이제 서로 좀 다르지만 미국은 인하한다. 이것만 들어보면요. 내년 전 세계 증시는요. 나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들어보면. 그래서 낙관론이 내년에도 지배할 가능성은 높은 그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고 뭐 골드만삭스는 아니더라도 제가 몇 개 이제 외국계 증권사 이렇게 보고서를 보니까 대부분 내년에 유망 투자처로 한국을 많이 꼽고 있어요. 네, 그런 여전히. 것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달러가 약세라고 하는데 우리의 환율 입장에서는 원화 대비 달러 환율은 그거는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나 정부가 미국 주식을 너무 많이 산 건 맞아요. 2달 동안. 딱 2달 동안 역대급 샀거든요. 근데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어느 시점에서 팔겠죠.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시적이다 저는 환율은. 그러니까 원래 달러 약세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좀 약간 비정상적인 흐름이 나와서 그런 거고 뭐 내년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계 채권 지수 들어가고 반도체 기업들 돈 더 많이 벌 거고 흑자 들어오니까 그래서 환율은 저는 꺾이는 건 좀 시간 문제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또 외국인 매수세가 많았는데 두드러졌는데 외국인, 기관 또 개인들 매수 종목과 상승한 업종까지 정리해 보죠. 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2차 전지 소재 흐름이 매우 좋았어요. 물론 뭐 우주항공도 있고요. 계속 갈까요? 다음 주도?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좋았던 게 사실 2차 전지에서도 이제 소재 업종들이 좀 상당히 좋았는데 근데 이번 주 전반적으로 보면요. 뭐 전선도 있고 우주항공, 시멘트 다 그러니까 이게 주도주들은 아니었던 기업들인데 갑자기 튀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 개별적이죠. 그리고 항상 늘 있던 반도체나 조선 방산 이런 게 잘 안 보입니다. 원전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시장이 못 올랐던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순환매가 잘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이제 연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건 제가 아까 이제 우주항공은 조금 오를수록 조금 이제 조심하자고 했지만 이게 그냥 힘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꺾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거를 뭐 쫓아가시지 마셔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주에 좀 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멘트랑 이제 건설기계 좀 비슷할 수 있는데 네. 시멘트는 내년에 건설 경기 지금 착공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좀 아파트값 오르기 때문에 지방도. 그래서 시멘트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건설기계 쪽도 오랜만에 좋아지고 있는데 특히 내년 초에 이제 현대 인프라코어랑 현대 건설기 합병하거든요. 합병 효과도 있어가지고 이 건설기계 쪽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항공사도 진짜 오랜만에 좀 올랐는데 우주항공 때문에 같이 올랐나요? 같이 오른 건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아니면 유가가 내려간다 그래서 유가 아마 기대감도 있고 환율도 아직은 높긴 한데 달러가 지금 갑자기 급락해 버렸어요. 달러 급락하면 일단 환율 하락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일시적인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항공사까지 그래서 일단 우주항공은 투자는 좀 자제하시되 더 갈 수는 있다 좀 단기적으로는 네. 그렇게 보시고 시멘트 건설기계 항공사 이쪽이 좀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우주항공이나 스페이스X의 상장 가능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수혜주로 되는 것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거기 납품하는 회사 몇 개 있어요. 제가 몇 우리나라에서. 개만 꼽아드리면 세아베스틸 지주가 네. 내년에 공장이 미국에 지어져서 특수화금을 납품할 거예요. 그게 하나 있고 서진 시스템이 아마 자회사가 그 스타링크 보면 뭐 안테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알루미늄으로 만들거든요. 그런 소재 하고 있고 또 하나가 HVM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거기도 특수화금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납품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일단은 직접적인 그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뭐 수혜 아니겠냐 이렇게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친절하게 연미사님의 픽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주에 보고서 보죠. 토요일 순서입니다. 이번 주 이제 보고서는 KB증권의 이은택, 이다은 연구원이 쓰신 건데 이게 그냥 명쾌하게 적혀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내년 중 투자 시기를 하나만 고른다면 투자 시기요? 네, 답도 나와 있습니다. 1분기. 1분기. 금방이네요. 네, 급한데요, 그냥 마음이. 지금 사란 얘기예요. 지금. 결론은 1분기가 제일 좋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경제나 이런 것들 전반적인 건 내년에 주식 투자를 한다고 1, 2, 3, 4분기를 딱 정해놓고 네. 우선순위 고르면 자기는 1분기래요. 사지선단데 네, 1번이에요. 1분기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통화정책이 완화로 전환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뭐 매파적이라 하더라도 돈 풀고 있고요. 실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오라클, 브로드컴 보면 이게 투자를 멈출 생각은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주가 빠지거나 어쩌거나 무조건 투자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온 거 보니까 챗GPT 저도 주말에 좀 써볼 예정인데 업데이트 했더라고요. 구글에 밀린 걸 이제 해야죠. 많이. 예. 근데 성능이 좋대요, 일단 평가는.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투자가 계속 늘어날 거고 AI 과잉 발주가 계속 이어지니까 이 부분도 1분기에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증시는 1분기까지 투자 기회를 좀 제공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물가가 1분기에 또 고점을 찍을 거고 또 연준 위원이 교체되는 시기거든요. 그때가. 근데 트럼프가 원하는 쪽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물가는 안정화될 거고 연준도 비둘기로 바뀔 거고 과잉 AI 투자는 계속 이어질 거고 경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 유동성은 계속 주입되고 연준에서 매월 400억 달러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 내년 4월까지 하는 거거든요. 계속 투입이 되니까 1분기가 좀 낫지 않겠냐. 근데 물론 1분기가 좋고 나머지 빠진다 이 얘기보다는 이게 강도로 따지면 1분기가 가장 좀 내년 전체로는 낫지 않겠냐. 이런 좀 시각인 것 같아요. 업사이드가 그만큼 네, 1분기가 좀 약간은 네. 이게 4개로 나눴을 때는 좀 가장 낫지 않겠냐.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맞을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한번 이런 내용들도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지선다 중에서는 1번을 일단 찍어주셨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사실 쉴 시간이 없고 빨리 또 달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염블레 비밀노트가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를 해드릴 건데요. 다행히 내일 하루 더 남았거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K 하이닉스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투자 경고 종목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게 우리나라 규정이 뭐냐면 투자 경고 종목이 1년에 200%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를 기록하고 특정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높은 날이 뭐 4일 이상 좀 복잡하긴 하죠. 근데 여기서 하이닉스는 1년 전 대비 주가 200%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그럼 뭐 이게 무슨 얘기죠? 오르면 또 경고 받아요. 그럼 이제 뭐 이거 신용 매매도 못하고 기관도 사는 게 제한돼요. 근데 이거를 만든 이유는 있어요.